안녕하세요. 줄셉의 줄리입니다. 네, 3월 새 학기 시작하고 또 아이들도 엄마들도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뭔가 설레면서도 또 심리적으로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와 내 아이의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치 말고 꼭 지키셔야 할 것이 있다면 네, 바로 내 아이 독서, 책 일상이라는 점을 또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책 육아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을 주시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 책 육아를 하시면서 저에게 해주시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판타지만 자꾸 읽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편독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같은 장르만 읽으려고 하는 아이가 이제 편협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게 될까봐 좀 다양한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모님의 바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이가 같은 책을 읽고 또 읽는 아이이거나 아니면 같은 그 장르의 책을 깊이 읽으려고 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습니다라고 정말 기립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기질은 정말 그야말로 타고나는 아이의 어떤 성향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떻게 환경적으로 키워서 이렇게 반복 독서를 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이점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어제 마침 아이가 막 읽던 책만 읽는 걸 보고 막 아이에게 너는 정말 맨날 읽는 책만 읽어? 책장에 지금 안 읽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것 좀 다양하게 읽고 좀 해. 이렇게 지적한 게 떠올라서 또 마음이 좀 뜨끔하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자, 그럼 왜 내 아이가 만약 읽은 책을 또 읽으려고 하고 같은 책을 수십 번 이렇게 읽으면 잔소리 대신 그저 흐뭇하게 웃으시면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뇌 신경세포에 있는 이 뉴런과 또 뉴런을 연결해주는 그 시냅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강화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기억력이나 이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학습 방법 또는 뇌 관련 책을 읽으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뇌과학 이론 중에 또 하나가 뉴런, 시냅스 이런 내용인데요.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뇌과학 이론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막 복잡해지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 시냅스의 연결망이 촘촘해지면 질수록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들어올 때 그 하나의 어떤 교통 도로망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이 정보가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 학습이 더 훨씬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바로 이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문자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상황 이해를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당연히 문해력, 독해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렇게 대학교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뭐로 공부를 하나요? 바로 글로 공부를 하죠. 그게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책으로 된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하던지 아니면 이렇게 시대가 또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디지털 기기로 공부를 하던지 뭐가 됐던 간에 이 활자, 글자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글로 사고를 하다 보면 그 반복 과정에서 한 번만 읽었을 때 가져가지 못했을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이 생기면서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자연스럽게 아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굉장히 높은 단계로 성장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은 아이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아이에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 책이 또 친숙해져 있고 또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쉬워져 있겠죠. 진입장벽이 좀 만만해져 있을 텐데요. 부모님 중에는 자녀에게 좀 쉬워 보이는 책을 읽으면 괜히 내 아이가 좀 레벨이 좀 낮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책 난이도에 은근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그러실수록 아이들은 이 책을 높은 벽처럼 생각하고 점점 책이 싫어지는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아이가 본인이 스스로 편하고 좀 쉽고 또 만만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책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어떤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냐면 그 책을 쓴 작가의 이 정신세계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책을 본인이 좋아서 읽고 또 읽다 보면 처음에는 단순히 스토리가 재밌다 이게 정도로 느껴지던 그 책이 자꾸 읽다 보면 작가가 그 많은 단어들 중에서 굳이 왜 이 특정 단어를 선택했는지, 왜 상황 설정은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을 작가가 골랐는지, 또 작가의 의도가 점점 궁금해지고 또 생각하면서 점점 이해하려는 그 습관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이건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아이가 유아기 때부터 꾸준히 책을 즐겁게 읽는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읽기 독립을 하고 나서 또 혼자 책을 즐겨 읽는 그 시기가 올 때 점점 그런 독서 습관이 생기는 것을 제가 저희 아이나 또 주변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아이가 본인보다 좀 높은 수준의 책을 읽으면 오히려 이런 자발적인 호기심이나 궁금증이 생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서 그리고 편해서 조금 만만해서 자꾸 손이 가고 또 자꾸 읽다 보니까 단순히 그 스토리의 재미뿐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서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고 또 알아냈을 때 그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 머릿속을 다녀와 본 것 같은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또 이 반복 독서를 하면서 갖게 되는 이점 중에 하나는 다양한 시각,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힘이 길러진다는 건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대부분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따라서 그 책이 뭐 재밌다거나 아니면 책이 별로라거나 자기 나름의 그런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이 책을 읽게 됐을 때, 처음에 읽게 됐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전달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그 주인공에게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뭐 반대 캐릭터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이전에는 안 보였던 그 악당 캐릭터에 대한 나름의 또 이해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주인공들을 분석하게 되기도 해요. 이런 경험은 어떤 책을 한 번 읽었을 때는 참 하기 힘든 그 고차원적인 시각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스스로 여러 번 읽으면서 점점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러지다 보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한쪽에 치우쳐서 편협한 판단을 하게 되는 실수를 줄이고 보다 나은 솔루션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길러져 있겠죠. 이렇게 같은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얻게 되는 이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뿐 아니라 같은 장르의 책만 또 읽으려고 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희 아이가 혼자 읽기 그 독립을 하게 된 이후부터 좀 판타지 장르의 책만 몇 년간 읽는 모습을 보고 내심 고민도 해보고 정말 그대로 둬도 되는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책을 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고민하고 찾아봤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맞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우선은 아이가 매일 책을 스스로 즐겁게 읽고 있는 중이었고, 또 책은 아이가 좋아서 읽어야지 엄마나 선생님 욕심에 막 비문학이나 또는 지식 학습서 같은 거 강요하는 순간 오히려 책에 대한 흥미만 떨어질 뿐이고 또 억지로 막 읽으라 해서 읽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가 스스로 좋아서 즐겨 읽을 수 있는 장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사실 그렇게 특정 한 장르만 계속 읽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의 언어 능력이나 이해력, 뭐 독해력, 또 배경 지식은 다양해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제가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서 보니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당장 짧은 시간만 놓고 보면 아이의 그 성장이, 아이가 책을 읽었을 때 아이의 성장이 크게 막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서 엄마의 마음은 좀 조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딱 돌이켜봤을 때 1년 전, 2년 전을 돌이켜보면 지금과 다르게 아이가 늘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지내오는 동안 그 생각의 깊이와 또 지식의 넓이도 많이 깊고 넓어져 있다라는 것이 새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곧 초등생활이 끝나가는 저희 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직도 하루 일상 중에 아이가 이렇게 매일
밥 먹듯이 또 스스로 절대 잊지 않고 꼭 하는 습관이 바로 이 독서 습관이거든요. 아침 독서, 또 잠자기 전 독서. 이건 아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 꼭 지키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튼튼한 콘크리트처럼 뭔가 이렇게 자리 잡힌 이 아이의 독서 습관을 보고 있으면 아이가 중학교 가서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는 늘 책을 읽는 아이로 성장할 거라는 이제 믿음이 저도 이제 들고, 진짜 독서의 힘은 유아기 초등기 때가 아니라 이 사춘기 이후 계속 이렇게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이때부터가 저는 정말 독서의 본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책 육아를 이어온 것이 제가 엄마로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사춘기 이후 또 성인이 돼서까지 책을 읽는 사람으로 크기 위해서는 당연히 유아기 초등 이 시절에 어떻게 이제 엄마가 그 책 습관과 책 육아를 이어오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이렇게 아이가 유아기 초등기를 거쳐오면서 길게 책 육아를 또 이렇게 잘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가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달라고 할 때마다 절대 거부하지 않고 무조건 코를 외치면서 즐겁게 읽어줬던 거. 그리고 아이가 혼자 또 읽기 독립이 돼서 스스로 책을 읽을 때에도 같은 책, 그 장르 책을 읽을 때마다 어떤 지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내심 기뻐하면서 그 같은 장르 책을 더 찾아주고 더 사준 그런 것들이 정말 결정적으로 이 길게 책 육아를 하면서 아이도 그걸 책을 놓지 않고 길게 이어올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내 아이가 같은 책을 자꾸 읽어달라 하고 또 같은 책을 읽는 그 모습을 계속 보실 때마다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지 마시고, 내 아이가 정말 그 작가의 어떤 정신세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그 점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조용히 또 묵묵히 응원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얘기로 뵙겠습니다. 바이!